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지형도가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여름의 끝물에서 확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2달 전, 그러니까 6월과 7월 초순까지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라이브한 부동산 장세의 급격한 분위기 변화는 놓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집값불장으로 갈 거라는 레일을 자꾸 깔고 있는데, 일단 집안이 무너져가는 땅 위에 레일을 깔아봤자 결국엔 폭주하는 열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이탈하기 쉬워지는 이 탈선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장 라이브 상황이 그때그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죠. 최대한 2달 전 지표를 쫓으면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는 포인트를 찍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좌표가 나오지 않죠. 방향을 잡으려면 내비게이션도 좌표를 찍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방향을 똑바로 잡을 수 있는 건데, 당최 업데이트가 되지 못한 2달 전 좌표로 앞으로의 집값을 가늠한다는 건 정말 아찔한 이 날아다니는 모기 같은 시야일 뿐인데, 피를 빨 대상만 향해서 날아다니다가 압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시장의 관점을 좁게 가져갈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보다 폭을 더 넓혀야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시간차가 생기면 엄청난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타임렉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딱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표적인 예로 지금 거래량 확실히 8월 들어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8월 1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4건, 그러나 7월 17일 전달 기준으로 살펴보면 1130건 추세로 갔었어요. 거의 32% 이상이 빠지고 있는 추세죠. 이게 가장 정확한 팩트인데, 지금 2달 전 거래, 그러니까 6월 거래 가지고 7,700건 최고를 찍었다. 그리고 또 7월 거래 가지고 8,000건 넘어간다고 설레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30% 이상의 거래 감소는 갈수록 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격차가 벌어지면서 거의 50% 정도는 꺾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원래 거래량 감소 추이는 스노우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집이 커지죠. 주변의 감소 추세 분위기가 더욱 감소하는 속도를 증폭시켜서 내리 누르는 분위기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마이너스 상황은 7월 말부터 본격 시작이 되었다는 걸 지표적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거래되는 거래량의 이 결과값 쭉쭉 올라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100건 미만으로 속출하게 되면, 그렇게 쌓아 올려져야 할 거래 총량은 갈수록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특히 부동산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가라앉는 침몰의 분위기는 한번 첨벙하고 빠지게 되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잠김 현상이 지속이 되는데, 지금 2달 전 데이터를 가지고 떠들어대는 게 얼마나 위험 수위를 넘어가는 현상인지, 자칫 다가오는 금융환경의 대변화에 그대로 치일 수 있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을 마주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IMF 상황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날까지도 한국의 경제가 OECD 가입하고 국민소득의 극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계속해서 이런 회자되는 소식들이 정말 한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배심두둑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IMF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바로 이런 지표들이 6개월, 길게는 1년 전 데이터 가지고 계속된 우겨먹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에서 누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성장 신화에 갇혀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완전히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도 오곡백과의 결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그대로 업데이트 되지 못한 몇 달 전 데이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건데, 그냥 그대로 IMF는 거짓말처럼 바로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아비규환, 아수라장, 세상의 모든 공포로 도배가 되는 말들이 바로 하루 차이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낙관할 만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거의 깔려있는 리스크가 천지빛깔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몽돌 해수욕장의 자갈밭 수준인데 여기서 뛰어다닌다고? 발바닥 다 나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 상황은 마치 육상 트랙 위를 뛰는 육상 선수처럼 달리는 듯한 이미지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런 수치는 그냥 짜부러져 있고 온통 신고가, 최고가, 또 몇몇 스타게이트 꼭지점 찍는 것처럼 뜨문뜨문 나오는 곳들만 연결해서 또 두세 달 전 거래 혹은 1년 전 거래까지 튀어나오기 일쑤이고 전혀 부동산 시장이 곧대곧대 치명적인 빛의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쏟아져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말 아찔한 그림이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거래가 지수가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라는 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도 쏟아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데이터 기준 시점을 보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6월 실거래가 지수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한창 시동을 걸고 튀어나갈 시점의 데이터들인데, 아무튼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쉬운 점은 당장 7월 말이나 8월 초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점이죠. 이때 기록들 다 팩트라서 6월, 7월 달 기록들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선 분위기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장을 설명해 주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만큼 부동산 장세가 확연하게 바뀐 이 터닝 포인트가 비로소 6월부터 시작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승장을 표현하는 소식들은 대부분 6월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런 장세에서 진입이냐 후퇴냐를 결정하는 입장이라면 자칫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적체 현상, 그러니까 상승장이라는 국면에서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감소 추세로 가는 건 일단 밀어놓고 계속된 반등으로 가는 기록만 쏟아지다 보니까 집값이 어떻다?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이 불어야 대기가 환기될 수 있는 계절의 변화가 오는 건데 전혀 이런 대기의 흐름이 진행되지 않고 적체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찜통더위가 쉬 가시지 않는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대기가 바뀌고 바람이 불고 그래야 계절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온통 부동산 장세는 두 달간 살짝 올랐던 분위기를 첩첩산중으로 쌓아 올리고 있으니 당연히 가장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집값이라는 얘기죠.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6년 사이에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두 배나 껑충 뛰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평당 분양가가 두 배로 뛰었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말일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서울 구평이 6, 7억대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구평이 비강남권에서도 15억 근사치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분위기가 확 변하고 있다는 이 데이터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까 두 달 전부터 오름세를 보였던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일 큰 문제는 장세에 대한 판단 미스, 그러니까 빨리 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으로는 이런 폭주들이 어떻게 해요? 집값을 자꾸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수요가 안달이 나기 시작을 하면 집값은 자연스레 가격표를 바꾸게 되는 거고, 이게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온통 내 집 마련 시기를 기존의 계획에서부터 대폭 앞당겨서 진입을 시도하는 동선들은 고스란히 물어도 되지 않을 고비용을 주거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 비용들은 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아싸 가오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실적 올라가니까. 다음으로 전혀 집값을 올릴 장세도 아닌데 가격표 바꿔서 적어도 1, 2억은 부쩍 올려서 끝까지 매도를 쳐서 차익을 보려는 집주인들이 또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고스란히 주거비용 증가의 부담은 매수자가 떠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특례 대출이라는 저리의 부채를 떠안는 게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이게 본인 부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원금이자 비용 부담은 둘째치고 스스로가 선택한 그 선택지, 그 집값이 제대로 있을 리가 만무하죠. 집을 사게 되면 바로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인데 무주택자 기간에 그토록 집값이 내려가길 바랬던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람대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백업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악재로 둘러싸여 있는 분위기에서는 이게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달 원금이자 갚는 것도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경매가 만 건을 돌파, 11년 만에 최고점을 찍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른다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내 집은 오르지 않고 꼬로박히고 있는 현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집이 오르는 거지? 이런 물음들이 화살같이 자기 가슴팍에 팍팍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양시장에서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상급지 위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애매한 곳에 잘못 닷을 내렸다가는 쓰나미 맞을 것 같으니까 강남 쪽 분양으로 몰리는 건데, 로또 분양이라는 키워드로 장식이 된 것들 요즘 분양만 하면 몇만 명이 몰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강남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불패시나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모든 자금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22억도 두렵지 않다.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건데,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도 이 정도 수준인데 2천만 원도 모으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22억 어떻게 감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전세보증금을 둘러서라도 여길 잡으려는 젊은 층들이 승부를 보려 하는 건데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 집값이 휘청이기 전에 개인이 먼저 감당을 하지 못해서 휘청이는 위기가 먼저 오게 될 겁니다. 이건 지금 이미 부동산만 딱 집어서 할 말도 아니죠.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내수 경기가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부동산에서의 개인의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그 기저에 기본 경제 구조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선 아무리 부동산 차익으로 버텨보려는 심리가 얼마나 허황된 위험 심리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찍었어요. 이런 뉴스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장만 언뜻 보기에 소비자 심리가 천장을 뚫는 것처럼 막 분위기 띄우고 있지만 기저에서 무너지는 소비 심리는 전혀 부동산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맹점이죠. 그냥 한순간입니다. 부동산 소비 심리는. 이렇게 기저에서 실업률도 7%가 넘어, 미국 실업률 걱정해 줄 때가 아니죠. 국내 실업률 장난 아닌데. 전국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줄은 거.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는 사실. 동시에 고용 한편은 7.7% 수준. 결국엔 이게 부동산 대출 문제가 촉발한 소비 심리의 우선순위가 빚 갚기로 바뀐 거고요. 겨우겨우 그달의 빚청산만 가능한 상황이니까 다시 똘똘 말아서 집값 부추기는 분위기에 말려서 대출 추세 또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거의 기본 기저에 깔려있는 소비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고, 이어서 부동산 심리마저도 8월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이 오른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질 부동산 시장의 장세는 아찔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 초입에 벌어질 일들 정말 불꽃놀이처럼 사방에서 터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죠. 지금 부동산 지형도가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태죠. 지표는 2달 전 기록만 읊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바뀐 분위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는 상태. 이 2달 후면 이런 후폭풍 고스란히 시장에 전달이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운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